네, 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 교수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뇌혈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뇌혈관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복잡하고 또한 뇌혈관의 경로 자체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뇌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뇌졸중이라든지 여러가지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뇌혈관의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혈관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뇌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여기 심장입니다. 여기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대동맥을 통해서 전체, 그렇죠? 심장에서 시작해서 심장에서 짜서 그리고 전체로 흩어질 때 먼저 이 대동맥을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대동맥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는 혈관이 하나가 있고 또한 뒤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심장을 짜서 옆쪽으로 심장에서 이 옆쪽으로 가는 혈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클레비클 밑으로 해서 요 뒤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의 뭐 앞뒤라고 할 수 없죠. 옆과 뒤쪽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대동맥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려서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 밑으로 가는 혈관 하나와 클레비클, 그렇죠? 빗장을 밑으로 지나가는 빗장 밑 동맥을 통해서 뒤쪽으로 올라간다. 이 뒤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척추뼈에 우리가 서비칼 쪽에서 보면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있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혈관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앞쪽이라 말하기보다는 좀 옆쪽이겠죠. 귀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혈관을 보게 되면은 이 대동맥을 통해서 첫 번째 형성하는 게 이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라고 해서 온목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목동맥이 올라가서 온목동맥,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그래서 올라가서 얼굴 쪽의 바깥쪽으로 간다. 그래서 바깥목동맥, 익스트랄 캐로티드 아테리와 이것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심장에서 아orta를 해서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를 타고 귀 쪽으로 올라와서 얼굴 쪽으로 가는 익스트랄 캐로티드 아테리와 그리고 여기에서 귀 바로 밑에서 안쪽으로 이제 뇌로 들어가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로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익스트랄 캐로티드 아테리와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로 나뉘어지더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되겠죠. 익스트랄 캐로티드 아테리는 이 얼굴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이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는 요 대뇌로 들어가는 중요한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목동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송목동맥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와 안테리얼 세레브랄 아테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와 안테리얼 세레브랄 아테리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를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MCA와 ACA로 나뉘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리로 요렇게 해서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요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꺾이고 또한 여기에서 꺾이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이렇게 90도 꺾여 있으니까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요 구석진 부분에는 찌꺼기가 쌓이게 되겠죠. 이 찌꺼기가 자꾸 쌓이게 되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러한 동맥류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벽이 자꾸 약해지면 그쪽이 빵 터질 수 있죠.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 찌꺼기가 쌓이니까 이쪽이 자꾸 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러한 곳이 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와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로 나뉘어지고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이쪽의 구조를 우리가 라테랄 대뇌 쪽에서 가쪽 고랑이라고 라테랄 서커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옆으로 올라가서 대뇌 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대동맥을 통해서 서브 클라비안 아테리, 그렇죠? 오른쪽인 경우에는 이 브라키오 세팔릭 아테리가 하나 더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척추뼈의 트랜스버스 포라멘 안으로 버테브랄 아테리, 척추동맥이 두 개 양쪽으로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버테브랄 아테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양쪽에서 버테브랄 아테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결론적으로는 대동맥이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가 옆으로 주어서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를 만들고 이것이 클레비클 밑으로 해서 서브 클라비안 아테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버테브라 아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척추뼈 구멍 사이로 양쪽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버테브라 아테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C1이 되겠죠. C1이 끝나는 점에서 두 개가 합쳐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올라가서 합쳐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올라가서 합쳐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동맥류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이 부위를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다가 버테브라 아테리가 트랜스버스 포라멘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C1에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 부위가 역시 동맥류가 잘 발생될 수 있는 부위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을 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꺾여 놓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심장의 큰 압력을 통해서 심장의 위치는 머리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짜는 압력 자체가 머리로 바로 전달된다면 이 혈관의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을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씩 꺾어 놓는, 그래서 압력을 낮추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합쳐져서 우리가 베질라 아테리, 바닥 동맥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바닥 동맥을 통해서 뒤쪽으로 가서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뇌 동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간략화를 시킨다면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이 세 개의 혈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는 버테브라 아테리, 베질라 아테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와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혈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여기에서 좀 더 대뇌 동맥을 좀 더 모식화해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그림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구조를 보게 된다면은
이쪽이 미드 브레인이 되고요. 여기가 미드 브레인이 되고, 그리고 배불뚝이가 보이죠? 배불뚝이 손해로 가는 신경이 많기 때문에 배불뚝입니다. 배불뚝이 폰스입니다. 다리뇌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척수가 되고, 여기가 숨뇌, 메둘라, 그렇죠? 여기가 다리뇌, 여기가 중간뇌, 그리고 요 위에서부터가 우리가 대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혈관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쪽에 버테브라 아테리가 올라가겠죠. 양쪽에 척추동맥이 올라가서 베질라 아테리를 만나게 되겠죠. 베질라 아테리를 만나서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로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요게 뒤쪽으로 가는 혈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올라와서 요쪽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에서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는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는 양쪽으로 앞 교통동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교통동맥을 이게 굉장히 교통동맥은 좀 발달이 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CA 자체가 손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뒤교통동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뇌의 혈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 교통동맥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윌리스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좀 더 모식화 시키게 된다면은 반복하는 것이죠. 윌리스 서클입니다. 대뇌 동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을 제가 조금 모식화를 시키면 눈이 이렇게 있고요. 눈이 있고 사마귀입니다. 그렇죠? 사마귀. 그 다음 앞쪽으로 가고 옆쪽으로 가고. 사마귀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마귀는 곤충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곤충의 왕이다. 이 곤충의 왕이 의자에 앉아서 축복을 터뜨립니다. 폭죽을 터뜨리죠. 폭죽을. 그래서 이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모식화를 시켜봤습니다. 보게 된다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버테브라 아테리가 되겠죠. 척추 동맥이 됩니다. 버테브라 아테리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베질라 아테리가 되겠죠. 베질라 아테리가 끝나는 점이 PCA가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앞쪽으로 가는 게 ACA. 앞쪽으로 간다고 ACA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쪽으로 나가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기능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ACA는 대뇌의 안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다. 대뇌의 안쪽을 먹여 살리는 혈관입니다. 내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ACA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가서 MCA를 형성합니다. 이 MCA는 대뇌의 가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앞척추동맥, 그렇죠? 이제 폭죽이죠. 앞척추동맥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소뇌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혈관들이 나뉘어집니다. 소뇌와 관련되어 있는 혈관, 피카, 에이카, 스카 이렇게 세 개를 나눕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안테리어 인페리얼 세레벨라 아테리, 포스테리어 인페리얼 세레벨라 아테리 이렇게 세 개의 혈관을 나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 그림에서 한 번 더 완성을 하게 된다면은 처음에 스파이널 아테리가 되겠죠. 스파이널 아테리를 통해서 피카, 그렇죠? 우리가 전기를 처음 만든 피카츄라고 해요. 피카. 그다음 여기가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되는 게 에이카가 되겠죠. 에이카. 그 위쪽이 스카, 그 위쪽이 PC. 요렇게 차례대로 이러한 혈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테브라 아테리가 되겠고 가운데 이쪽으로 형성하는 게 베질라 아테리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스카, 에이카, 피카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나오는 게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되고 여기가 ACA, PCA, MCA죠. MCA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윌리스 서클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윌리스 서클은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부터를 우리가 윌리스 서클이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윌리스 서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MCA인 경우가 이 교통동맥이 발달이 조금 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배 영역도 대뇌의 그 넓은 가쪽을 지배하기 때문에 손상 부위도 가장 고발되는 부위가 되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뇌신경과 좀 연결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와 스카 여기까지가 미드브레인이 되겠고요. 요 위는 대뇌가 되겠죠. 대뇌가 되고 그리고 미드브레인에 대해서 에이카, 그렇죠. 에이카까지가 폰스가 됩니다. 폰스. 그 밑에 스파이널 코드를 이루기 전까지가 메둘라가 되겠죠. 순뇌가 됩니다. 메둘라가 되겠죠. 차례대로 본다면 여기가 미드브레인, 여기가 폰스, 여기가 메둘라, 그리고 여기가 스파이널 코드, 위에가 세레브랄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중 시간에는 조금 더 여기에 이렇게 뇌신경회까지 이렇게 엎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혈관 쪽에 좀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가 안쪽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라테랄 설커스로 탁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가 라테랄 설커스가 됩니다. 라테랄 설커스가 되어서 이 부위에서 라테랄 쪽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것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가 되고요. 대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앞쪽으로 달리다가 안쪽으로 이 대뇌의 내측을 먹여 살리는 게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가 됩니다.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가 되고 그리고 이거 뒤쪽은 아올타를 통해서 버테브라 아테리를 통해서 베질라 아테리, 그 다음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고 연결되죠. 템포랄 롭의 바닥 쪽을 거쳐서 옥시피탈 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템포랄 롭의 바닥과 옥시피탈 롭을 먹여 살리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는 대뇌의 바깥쪽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대뇌의 바깥쪽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고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대뇌의 안쪽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템포랄 롭의 바닥과 옥시피탈 롭을 먹여 살리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 더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라테랄 쪽,
대뇌의 라테랄 쪽에서 우리가 부위별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뇌의 라테랄 쪽은 하지와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상지와 그렇죠. 손과 얼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대뇌의 운동 영역이죠. M1 영역, 프라이마리 모터 콜텍스 영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별 대응을 이야기를 할 때, 호문클루스 개념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라테랄 쪽, 라테랄 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안쪽, 그렇죠? 메디알 쪽, 안쪽이죠.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안쪽은 ACA가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뭐가 하냐면 하지 쪽이 M1 영역에서 프라이마리 모터 콜텍스 혹은 브로드만 4번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 영역에서 아니면 센트럴 서커스 바로 앞에 있는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은 ACA가 안쪽은 하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안쪽은 내측은 이렇게 하지 발 쪽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정리를 했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입니다.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게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입니다.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는 보는 뇌와 같이 아주 넓은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죠.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는 슈페리얼 디비전, 위까지 슈페리얼 디비전과 앞쪽으로 밑으로 가는 인페리얼 디비전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보니까 슈페리얼 디비전 위쪽으로 가는 걸 보면 혈관이 하나, 그렇죠? 여기에 둘, 그렇죠? 여기에 셋, 넷, 다섯, 그리고 요 마지막 포스테리어 여섯, 그렇죠? 요렇게까지 이렇게 슈페리얼 디비전입니다. 슈페리얼 디비전이 결론적으로는 프론탈 롭과 파리에탈 롭에 걸쳐서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센트럴 서커스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센트럴 서커스가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게 센트럴 서커스입니다. 센트럴 서커스의 앞쪽도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하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중에 슈페리얼 디비전이죠. 슈페리얼 디비전이 지배하고 센트럴 서커스 뒤쪽에도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한다, 먹여 살린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센트럴 서커스 앞쪽에 브로드만 4번, 센트럴 서커스 뒤쪽에 312번 브로드만 영역 그리고 센트럴 서커스 앞쪽을 우리가 프라이마리 모터 콜텍스 M1 여기를 소마토 센소리 영역이라고 여기를 우리가 소마토 센소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는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의 슈페리얼 디비전 쪽이 손상을 당한다 라고 했으면 모터도 손상을 당하고요. 센소리도 손상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론탈 롭 쪽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골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세우고 이러한 것들도 손상을 당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파리에탈 롭 쪽에도 이렇게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지배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슈페리얼 디비전으로 파리에탈 롭까지 우리가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디비전은 안테리얼, 미들, 포스테리얼 이래서 템포랄 롭이죠. 템포랄 롭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서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모식도에서 우리가 라테랄 셀커스 쪽에서 죄송합니다. 나왔을 때 슈페리얼 디비전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파리에탈 롭까지도 하나 이렇게 연결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테트럴 이 그림에서는 임페리얼 디비전으로 파리에탈 롭까지 연결을 시켰네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가 이쪽 부위를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고 여기가 우리가 센소리 영역이고 여기가 모터의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가 템포랄 영역, 파리에탈 영역.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템포랄 롭, 프론탈 롭, 파리에탈 롭을 전체적으로 다 먹여 살리고 있죠. 한 롭, 그리고 옥시피탈 롭만 빼고는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슈페리얼 디비전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모터와 센소리의 로스는 반드시 일어나겠죠. 하지만 임페리얼 디비전이 손상당했다 하면 모터와 센소리의 로스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적인 그림이 되겠죠. 반복적으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보여지고 있고 슈페리얼 쪽, 임페리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지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하는 이러한 영역을 표시하고 있고 이쪽 영역이 안쪽 부위죠. 안테리얼 세레브럴 아테리, 뒤쪽 영역을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일을 좀 시키면 슈페리얼 디비전을 총 4개로 이야기를 하고 임페리얼 디비전을 총 4개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손상을 당했다 라고 우리가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하는 영역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렇죠. 프리프론탈 콜텍스 1번이 지배하고 있겠죠. 그 다음 이게 1번 쪽이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번 쪽이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 프리모터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그렇죠. 2번과 3번을 먹여 살리고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 여기 4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센소리 어소시에이트 콜텍스 여기에 8번이 되겠죠. 그 다음이 오디터리 콜텍스, 그렇죠. 오디터리 7번이 되겠죠. 모터 스피치와 센소리 브로카 영역이죠. 이건 브로카와 그렇죠. 여기는 베르니케죠.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되겠죠. 물론 이쪽 영역이 있죠. 브로카 영역이고 이쪽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이 되겠죠. 이쪽 역시 지배하는 이러한 모양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MCA가 손상을 당했다라고 본다면은 반대편의 운동, 그렇죠. 헤미 파레시스와 센소리의 로스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되뇌는 좌뇌가 우측을 지배하고 우뇌는 좌측을 지배하기 때문에 클로스하기에 마비 증상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마비는 슈페리얼 디비전에서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상지의 손상이 다리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니무스 헤미 아녹시아라고 해서
시각이 들어왔을 때 시각의 전달 경로는 템포럴 롭을 따라서 옥시피탈 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손상을 당하게 된다면은 동측 반맹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도미넌트한 헤미스피어가 손상되어 있다. 오른손잡이일 때는 왼 좌뇌가 도미넌트한 뇌가 됩니다. 오른손일 때는 좌뇌가, 그렇죠? 그 좌뇌가 손상이 되었다. 과정을 제가 오른손잡이다라고 했을 땐 좌뇌가 도미넌트한 뇌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파지아가 생기게 되겠죠. 왜 그러냐? 도미넌트한 뇌에 브로카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비웃의 뇌에서는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그대로 있어서 그 영역에서 반대쪽 영역은 노래 부르기라든지 이러한 영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능상. 넌 도미넌트한 곳에서는 뭐 아녹시아라든지 아프락시아라든지 시각적 그러한 손상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예, 이해는 합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슈페리얼 디비전이죠. 위쪽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이쪽이죠. 여기가 손상되었다. 프론탈 롭과 파리에탈 롭이 되겠죠. 그래서 헤미플레지아는 이 모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헤미플레지아. 모터와 센소리가 손상을 당한다. 왜 손상당하냐 그러면 센트럴 서커스 앞쪽도 손상당하고 센트럴 서커스 뒤쪽도 손상당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M1이 되고 이게 소마토 센소리 영역이니까 손상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헤드와 아이의 데비에이션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브로드만 8번 영역의 손상이 되겠죠. 이쪽이죠. 요 2번의 슈페리얼 디비전이 손상당하면 8번 영역. 8번 영역은 안구 추적 영역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추적할 때 의식적으로 추적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손상을 당하죠. 손상을 당하게 된다면 손상당한 쪽으로 임팩트, 그렇죠? 손상당한 쪽으로 헤드와 눈이, 그렇죠? 내가 왼쪽 편마비 증상을 보였다, 우뇌가 손상되어 있다. 그러면 손상당한 쪽으로 저 헤드와 아이가 데비에이션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레프트 그런 브로카 아파지아가 생기고요. 그렇죠? 이게 도미넌트한 뇌인 경우에 그 다음에 넌 도미넌트한 뇌 쪽이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스파이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 무시, 공간 무시, 무시 증상입니다. 시각 무시, 공간 무시 이런 것들이 헤미 니글렉트가 보이고 있죠. 이건 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그노조노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실인증 증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오퍼모터 유로는 스파스티시티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펜필드에 의해서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호문클루스 개념에서 M1 영역은 바깥쪽에는 얼굴과 상지의 영역이 있더라. 요 그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시피탈 롭에서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들, 이 모터와 센소리, 요게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어의 슈페리얼 디비전에서는 모터와 센소리의 로스가 일어나더라. 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C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어. 이런 그대로 한다면은 앞쪽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우리가 인터럴 캐로티드 아테리죠. 여기가
인트라 캐로티드 아트리가 있어 앞쪽 부위로 가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측을 이게 내측의 그림입니다. 내측의 그림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코르푸스 칼루즘입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것이죠. 코르푸스 칼루즘이 됩니다. 요 바로 위에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입니다. 요 위에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였는데 여기에서 주름이 이렇게 나져 있는 것은 롱기튜널 피셔로 인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벌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코르푸스 칼루즘인 경우에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기 때문에 잘라요.